80%의 부분은 나랑 비슷하게 생각했던 죽이 잘 맞는 남자친구였는데, 결혼하면서 저도 결혼 초반에 남편이랑 진짜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그때 진짜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큰 위안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장결혼 정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도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 웨딩 플래너로서 그 결혼 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식, 이야기들 잘 전달하도록 더 노력하고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는 결혼을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결혼을 안 하면 외롭고 결혼을 하면 괴롭다는데, 나는 결혼을 하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나를 잃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이랑 나는 잘 맞을까? 뭐 이런 걱정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부부라는 건 확실히 연인보다는 훨씬 어려운 관계니까요. 그 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데이트가 다 끝났는데 여자친구가 집에 가질 않아. 이게 바로 결혼이야. 네, 그렇습니다. 결혼은 생활이고 방학이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장르를 가리지 않고 책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현역에서 웨딩 플래너로 신랑 신부님들을 만나고 있고, 결혼 관련된 책들을 4권이나 낸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볼 때 저도 모르게 약간 결혼 생활이나 결혼 준비, 결혼 전에 읽어두면 도움이 될 만한 책에 손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 읽고 나면 '아, 이런 책은 결혼 전에 읽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책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쓰는 글에서도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책 소개를 해 달라."라는 댓글이 달려서 응원에 힘입어 오늘은 이 책들을 읽어두면 결혼 준비하기 전에 정말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책들을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결혼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두 사람의 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아까도 "방학 없는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관계,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새로 생성된 관계 정글 속에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부모님, 그리고 또 남자분들에게는 장인어른, 장모님, 그 집안의 친척들, 우리 친척들 사이에서의 나만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나 내 아내와 함께 그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 관계의 무게가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엄마 아빠의 딸이기만 한데, 원래 같으면 그냥 편안한 100% 편안한 그냥 딸이기만 한데, 다 같이 만나는 일이 자꾸 생기게 되면 어쩔 때는 우리 엄마의 사위의 아내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리고 내가 다 알던 사람들이고, 내가 '아, 사람 다 이렇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들을 많이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면서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유지하면서 내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한국 사회 대부분의 인제 기혼자들은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많은 대출이 생기죠.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지금 인플레도 되게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도 경제적으로 되게 쉽지 않은 여건인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죠. 이런 생소하고 낯설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생경한 관계의 정글 속에 뚝 떨어졌는데, 그러고 있다가 막 대출금이라든지 뭐 어떤 뭐 경제적인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면
진짜 죽고 못 살던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생활이라는 이름에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결혼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책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결혼 전에 상대와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뇌과학에 관한 책들, 그리고 이런 관계 문제를 잘 해결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사례도 많이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부부 관계에 관한 책, 경제적인 난관이 닥쳐왔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책들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결혼이 두렵기는 한데 이런 것들,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면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읽어보고 내 짝꿍한테도 권해서 같이 책을 보면서 두 사람이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책들을, 엑기스 같은 책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기죠, 아무래도. 그런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지?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친구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럴까? 저 어른은 나에게 이런 말을 왜 할까?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생겨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납득이 안 가. 그러면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등등등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인간이 진짜 다르다라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참 희한한 발상이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상황 자체가 납득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바탕이 나랑 그렇게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의 괴로움이 훨씬 덜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덜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첫 번째 책,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리사 펠트먼 베럿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최신의 심리학과 뇌과학자가 밝혀낸 어떤 인간 감정의 원료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얇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 번역체이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용어들을 좀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막 쉽게 그냥 슉슉슉 읽혀지는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를 하게 되는,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좋았던 부분을 몇 군데 발췌해서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당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사진, 영화, 책 등에서 얻은 과거 경험은 당신의 현재 감각에 의미를 부여한다. 예컨대 크게 탕 하는 소리가 나면 문이 3개 닫혔을 수도 있고 풍선이 터졌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누가 손뼉을 쳤거나 총을 쐈을 수도 있다. 뇌는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 여러 맥락에서 개연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뇌는 다음과 같이 물을 것이다. 내 과거 경험 중에서 어떤 조합이 이 소리에 가장 어울릴까? 뇌는 이렇게 두개골 안에 갇힌 채 오로지 과거 경험의 안내만을 받으면서 예측을 한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은 당신의 지식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된 예측에 기초한다. 당신은 진실로 당신 경험의 설계자다. 믿는 것이 곧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어떤 것들은 지금 그냥 쾅 소리가 났을 때 이게 문소리구나. 이게 천둥 소리구나. 혹은 이거는 총소리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겪는 과거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경험들, 우리가 그전에 봤던 시각적인 정보, 그전에 들었던 청각적인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그런 시각과 후각, 청각적인 정보가 들어오고 내가 그게 무엇이라고 뇌가 예측하고 그로 인해서 몸을 움츠린다든지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야지 하고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밖에 나가봐야겠다고 판단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까지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경험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면 '인간은 누구나 충분히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를 해 줬지만 작가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겪었던 경험과 받아들인 정보가 다르다라고 하면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달까요? 여기서 작가는 뇌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던 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럴 거야. 아 저런 행동은 저런 표식일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과거 경험이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예측하는지는 모든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다를 수 있다. 80%의 부분은 나랑 비슷하게 생각했던 죽이 잘 맞는 남자친구였는데 결혼하면서 예를 들어서 집 안에서의 부부 간의 활동이라든지 그거는 또 각자의 집안에서 엄마와 아버지와의 역할이나 이런 과거 경험들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행동을 선택하고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아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많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럼 다음 책은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우리나라 책입니다. 박성덕 작가님의 책이고 부부 치료를 전문적으로 했던 분이신데 이분은 본인이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 조금 힘든 거를 직접 겪으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개선해 보려는 노력도 하시고 그러다가 굉장히 깨달음을 얻고 임상에서 많은 환자분들, 부부분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쪼끔 깨우쳤던 것들을 써 놓은 책이에요. 저도 결혼 초반에 남편이랑 진짜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그때 진짜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큰 위안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롤로그만 읽어 봐도 '아 저런 갈등은 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롤로그를 제가 한번 좀 읽어 볼게요. "결혼 초기에는 큰 다툼이 없었다. 하지만 연이은 당직과 술자리에 아내가 점차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없다. 어디 가든 배려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아내가 불만을 얘기하면 그 말이 마치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운했다. 온종일 힘들게 일하고 퇴근 후 술자리도 결국 일의 연장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화가 났다. 나는 성실한 가장의 본보기였던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다. 내 기억 속에 각인된 아버지의 모습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런 모습을 아내도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아내는 무엇보다 관심과 배려를 원했다. 묵묵히 아버지를 내조해 주던 어머니처럼만 해준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고만 생각했다. 원가족의 가정 환경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렇게 약간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남편 이 작가는 갈등이 엄청 심해서 몇 년 동안 부부가 되게 대면대면하게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참여하고 나서 '아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이 박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는 단지 나와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길 바랬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많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를 자극하고 상처를 주었다. 제가 좋아하는 부분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그 성숙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옵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지기 전에 갈등과 불화가 먼저 두 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화가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린 맞지 않나 보다. 혹은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든 불화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서로의 욕구를 확인하고 그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신체적인 감정적인 그런 욕구들이 있고 3단계 욕구는 소속감과 애정 욕구이다. 4단계는 존경의 욕구이다. 인간은 소속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집단에서 단순한 구성원 이상의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뭐 보통 소위 인정 욕구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집안에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가장 최소 단위인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서로의 존경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관계인 겁니다. 이 책에서는 실제로 갈등이 있었던 실제 부부들 사례,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처방전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어, 그냥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로만 살아가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방학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감정적인 어떤 기본 욕구들을 채워주고 해소시켜줘야 된다는 점을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게 채워줘야 하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부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응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읽어가면서 보게 된다면 감정의 원류가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나 이 사람에게 소속감과 존경의 욕구,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고단한 하루 끝에 위로를 받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배우자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반의 감정적인 대비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부분, 바로 돈인데요, 돈.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 제가 결혼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얘기로 돈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는데 아는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고 이건 약간 수학의 정석 이런 것처럼 완전 기본 개념,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미 투자를 많이 하시고 재테크도 하시고 그런 신랑 신부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안 보셔도 되겠고 아, 나 근데 뭔가 결혼 전에 돈 공부라든지 재정 개념을 좀 쌓아야 할 텐데 사실 나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기초 과정에서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만사가 해결된다. 고 말이다. 하지만 실제론 수입이 많아질수록 소비 수준도 덩달아 높아진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가진 만큼 필요를 느끼니까. 진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저축하지 않는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빚이다.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보통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돈을 버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이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기초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에 관한 만고의 진리랄까요? 책의 뒤쪽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최소 비용이 얼마인지 최소 비용을 6개월치를 일단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예비비로 갑자기 수입이 떨어지거나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고정비를 어떻게 써요? 통장을 어떻게 나눠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안다고 해도 행동이 바뀌기는 쉽지 않아요.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원리 이런 것들을 알고 뇌가 바뀌지 않으면 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는 책이 바로 이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책에 제가 좋아하는 문장 하나를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모든 책임은 항상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재산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임은 국가에, 주변 여건에, 배우자에, 교육에, 건강에,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에 있지 않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내가 바뀌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정립했다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투자하고 월급을 어떻게 써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엄마가 딸에게 얘기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딸아, 돈 공부를 절대 미루지 마라. 월 수입 500만 원인 사람들 간에도 몇 년 후에, 한 5년 후에 누군가는 부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순삭되는 월급을 받으며 지나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해요. 이 작가가 애널리스트로서 22년 차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작가가 딸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예술가가 되려고 하는 딸에게 돈 공부를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주는 얘기거든요. 이 책은 실무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될 사람이 함께 읽어보는 것도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책에서 한 문장을 읽어보면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집들이에 가서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가인지 전세인지 집요하게 궁금해하고 괜시리 울적한 마음에 퉁명스러워져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던 적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스스로가 참 못나게 느껴지지만 통제가 잘 안 되는 감정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네 통장의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제대로 된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마음가짐의 문제에 가깝다. 500만 원이 있어도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두렵지 않지만 같은 500만 원이 있어도 경제관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다면 너도 모르게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인생의 여러 스테이지마다 책을 보면서 위기를 넘기고 길을 찾아보고 하는 것 같아요. 책도 저자가 있고 저자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은 맞는데 온전히 내가 편안한 시간에 읽다가 아니면 멈추기도 하고 더 깊이 고민하고 싶으면 그것과 관련된 책을 더 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나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독서라는 거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갈 때가 그래도 가장 휘둘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정보를 서칭한다든지 뭐 강연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내 사고를 같이 하는 방향을 택했을 때 좋은 방법을 배우면서 그러나 나답게 하는 준비를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책 중에서 조금 마음에 와닿는 책들이 있으시다면 읽어보시고 진짜 맞는 말이다 무릎을 탁 치는 문장들이 있다면 그런 문장 하나를 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삼으며 결혼에 대해서 고민할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읽어보신 책이 있거나 나도 그런 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신다면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나 그 책 읽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책 소개해드렸던 내용 괜찮으셨다면 다음번에도 주기적으로 더 좋은 책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을 보시면서 성숙한 인간으로 현명한 부부로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얻으셨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되는 지식, 정보, 이야기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